안녕하세요, 흑지알스입니다. 드디어 운동 영상입니다. 시작은 당연히 스쿼트부터 갑니다. 장골이 시골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유명해진 것처럼 스쿼트도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굳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앉을 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 헛소리는 90년대 미국에서 비만율이 폭등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당시 유일한 헬스 잡지인 머슬앤피트니스에 번역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추정됩니다. 다리가 길고 100kg이 기본인 미국 비만인들에게 추천되던 자세가 바로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는 스쿼트입니다. 체중 대비 힘과 유연성이 염려된 무릎을 보호하는 자세죠. 우리는 그들처럼 다리가 길지도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 소리 좀 듣는 사람이 서양에 가면 뽀띠꾸숑일 뿐이죠. 대신 우리는 허리가 길고 가늡니다. 어느 신체 부위든 가늘고 길면 약하기 마련이라 우리는 허리를 잘 다치는 체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이 발끝이 넘지 않게 앉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게 되고 무릎을 지키려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동작이 됩니다. 실제로 제 오랜 호크아이 경험상 무릎이 이미 안 좋으셨던 분들을 빼면 고중량 스쿼트를 하다 무릎을 다치기보다는 허리를 다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간혹 머신에서나 가능한 자세가 정석 자세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최근 헬스인들 사이에서 화제인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 라는 애니를 보면 그런 스쿼트 자세를 정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으면서 상체는 또 세우라고 알려주는데 요건 스미스 머신이나 헥스쿼트 머신에서 기대서는 가능하지만 맨몸 스쿼트나 중량 스쿼트로는 불가능하죠. 저도 지금 중량을 앞에 들고 있어서 가능한 자세지 중량을 놓으면 뒤로 넘어지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무릎이 발끝을 넘게 스쿼트를 하려면 허리를 많이 숙일 수밖에 없고 10년 만에 만난 동창에게 보험 팔듯이 굽신거려야 합니다. 허리를 이렇게 많이 숙이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무릎이 나와도 됩니다. 무릎을 내밀고 스쿼트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 자세가 잘못된 자세라면 양변기가 나오기 전에 인류는 화장실 가다가 다 무릎 작살났겠죠. 발의 간격도 체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리를 좁게 해서 다리 바깥쪽을 단련하고 다리를 넓게 해서 다리 안쪽을 단련하고 등등 부분을 단련하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야 돼요. 동서양 사람의 다리 길이를 차치하고 다리 비율부터 다른 게 동양 사람은 허벅지가 길고 정강이가 짧고 서양 사람은 허벅지가 짧고 정강이가 깁니다. 제 경우 아주 동양스럽게 허벅지가 길고 정강이가 짧습니다. 저 같은 체형의 사람이 다리를 좁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거나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져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죠. 허벅지 길이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다리만 넓게 벌리면 해결. 아까 여기까지 나왔던 무릎이 다리만 벌리면 이만큼이나 줄어들었죠. 무릎을 벌리고 스쿼트를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도 않는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를 구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체를 벌어진 다리 사이로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발바닥의 체중 분배인데 발가락이나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쏠리게 하지 마시고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고루 분산해 주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발 안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발 아치가 무너지고 무릎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발 바깥쪽에 체중을 좀 더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 방향은 간단합니다.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 이 하체 부분들이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발이 정면을 보고 있다면 정강이도 무릎도 허벅지도 정면을 보게 스쿼트 하시면 되고 얘가 좀 돌아가 있다면 마찬가지 정강이 무릎 허벅지도 밖으로 벌려주고 더 벌어져 있다면 같이 더 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 각도, 여러 스탠스를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편한 자세를 먼저 찾으시고 다른 자세들을 습득하시길 권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때 허리를 아치 형태로 유지하라고 하는 사람은 걸으세요.
하체 훈련을 한 번도 고중량, 고강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리 아치 만들고 고중량 들면 허리 바사삭, 꼬리뼈 아자작 나요. 허리가 앞으로 말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과하게 아치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다니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만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고 다니는 것도 이상해 보이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굽히는 것도 뒤로 젖히는 것도 안 좋아요. 중립이 가장 좋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힙을 뒤로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체중을 발바닥 전체에 분산하고 무릎에도 허리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척추도 중립을 유지하고 경추도 중립을 유지하고 어깨는 앞으로 내밀어서 앞으로 쏠리게 만들지 마시고 어깨를 뒤로 잡고 가슴을 내밀고 저 같은 경우는 티라노 자세를 추천드려요. 티라노 같이 이렇게 팔이 짧은 상태로 있는 것처럼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허리를 아치로 만들고 체중을 뒤꿈치에 실으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허리를 작살내놓은 킬러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트레이너 중에도 킬러가 많죠. 고작 맨몸 스쿼트를 무슨 방사능 물질 운반처럼 조심시키곤 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무릎 뚜껑이 떨어질 것처럼, 너무 깊이 앉으면 무릎이 작살날 것처럼. 근데 이렇게 쪼그려 앉은 자세는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자세죠. 꼬마 아이들이 길에서 개미떼 발견하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봅니다. 어른들처럼 숙여서 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아서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이지만 커가면서 잘 하지 않아 잃어버린 자세고 찾아야 할 자세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무릎이 90도 정도로 구부러지는 하프 스쿼트 때 무릎에 부담이 가장 크고 이보다 덜 앉거나 더 앉아도 무릎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지는 순간에 운동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밑으로 내려가다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하프 스쿼트이 무릎에 가장 위험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이 앉는 스쿼트이 이렇게 풀 스쿼트 혹은 ATG 스쿼트까지 앉는 게 체중이 허벅지 무릎에서 엉덩이 골반 쪽으로 분산되면 무릎에 더 안전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석이조죠. 운동도 더 많이 되고. 맨몸 스쿼트에서는 사실 호흡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레깅스 언니아들이 호흡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 알려주던데 그분들이 하는 스쿼트 강도 정도에서는 호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올 때 뱉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중량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좀 중요해요. 생각보다 호흡을 빨리 먹고 마신 채로 내려가야 되고 생각보다 호흡을 나중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뱉으셔야 됩니다. 호흡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슴 100까지. 이건 나중에 중량 스쿼트 편에서 이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스쿼트를 이론 위주로 알아봤고 빠른 시일 내에 저와 함께 운동하실 수 있는 실기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흑자일씨였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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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아니야? 앉아. 앉아. 옳지. 앉아봐. 스쿼트 많이 해서 다리 풀렸어? 앉아봐. 앉아. 앉아. 잘했어. 손. 손. 잘했어. 바이바이. 일단 골반이 뒤로 힌지 돼 있는 게 좋아요. 힌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말린 상태는 별로 좋지 못해요. 남자분들 소변 볼 때처럼 스쿼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허리를 아치를 만들고 하라는 사람들도 사짜야. 아치를 만드시면 안 돼요. 허리는 중립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 말린 것도 안 좋고 뒤로 너무 젖혀진 과신전 상태도 안 좋고 중립 상태가 좋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반을 뒤로 살짝 돌려놓고, 이게 뒤로 보낸다랑 뒤로 돌린다는 좀 다르죠. 앞으로 돌릴 수도 있고 뒤로 돌릴 수도 있잖아.
뒤로 조금만 돌린 상태에서 배에다가 힘을 주면 알아서 중립 완성. 그래서 만약에 배에 힘이 빠지면 허리하고 엉덩이 힘 때문에 몸이 뒤로 가버려요. 이러면 또 과신전, 허리 아픈 상태. 허리 아픈 상태. 이게 아니고 배에 힘을 줘야 돼.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하고 상체를 기립시키고 허리를 세운 채로 스쿼트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어깨. 가슴을 움츠리지 말고. 어깨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으면 잘못된 거. 어깨를 뒤로 빼시고 가슴 펴시고 턱은 거북목 하지 말고 당겨주시고. 그래서 뒤통수부터 경추, 윗등, 뭐 중간등, 허리까지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란 말까지는 아니에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숙여져 있지만 꺾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일어서시면 돼. 자, 주의할 거. 어느 하나가 나대면 안 돼. 뭐 하나가 선행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뭐죠? 엉덩이가 먼저 선행하고 몸이 따라가는 거. 안 돼요. 앉았으면 그대로 모든 관절이 동시에 펴지시는 게 기본. 자, 골반 뒤로 살짝 돌리고 배 힘주고. 호흡은 어떻게? 먹고 들어가요. 먹고 내려가. 그리고 한 반쯤 일어섰을 때 뱉어. 그리고 저 보면 다 안 섰죠? 초보자분들은 다 서지 말고 약간 남기는 걸 추천드려요. 긴장이 남아있게. 의문이 들 거예요. 왜 다 안 서냐? 다 섰을 때 바디빌더들처럼 끝에서 짜주면, 스퀴즈를 해주면 앉았다가 끝에서 꽉 한번 짜면서 허벅지 힘이 들어가 주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스쿼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 하체가 약하신 분들이 서서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다리에 힘을 빼고 덜렁덜렁 하죠. 얘가 딱 잡혀서 덜렁덜렁 안 해야 되는데 덜렁덜렁하게 쉬고 하나 하고 쉬고 하나 하고 쉬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0개를 하더라도 연속으로 10개를 하는 거랑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를 10번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운동. 뭐 근육의 고립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쉴 틈을 주지 않는 게 고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 때는. 자, 앉았어. 어떻게? 무릎하고 골반하고 동시에. 무릎이 먼저 가지도 않고 엉덩이가 먼저 가지도 않고 두 개 동시에 앉았어. 어디까지? 풀스쿼트까지. 지금 장골이 여기 동그란 뼈까지, 무릎뼈까지 내려왔죠. 홀드 잡아줘. 뭐 포즈 스쿼트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맨몸 스쿼트이니까 좀 쉬우니까 정지해서 좀 소모를 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하부에서 밸런스가 잘 안 좋으니까 이 아랫 동작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시작. 다 서지 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에서는 와 쉬자.